2025년 6월 22일 새벽 2시 총 125기의 항공기가 이란의 주요 핵시설 폭격에 참여했다. 미드나잇 해머라고 불린 이 작전에서 핵심적인 무기는 다름 아닌 B2 폭격기 7대였다. B2는 개발비까지 합치면 한 기에 무려 3조 원에 달하는 비싼 몸이지만 14톤이나 되는 정밀유도 벙커버스터 폭탄을 장착하고 S-300 지대공 미사일로 보호되는 이란 핵시설 상공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것은 B2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무리하게 두 발을 탑재하면 이르칸도 초과라서 연료를 덜어내고 날아올랐다. B2는 이란까지 18시간 동안 날아가며 몇 번이고 재급류를 반복하는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기동을 펼쳤다. 그러나 일부러 남은 B2 폭격기 2기를 태평양에 광기지로 보내는 기만 작전까지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전은 사실상 실패였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 대해 한번 다뤄볼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정의 망치 작전 이후 이란 핵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자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B2가 떨어뜨린 GBU-57 MOB는 길이가 6.2m, 직경이 0.8m에 달하는 거대한 14톤짜리 폭탄이었다. 이 중에서 고작 2.4톤만 폭약이고 나머지는 단단한 안반을 뚫을 수 있는 열화 우라늄 같은 특수 강철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폭약량이 비교적 적더라도 일단 좁은 지하 내부에서 터지기만 하면 강한 압력과 화염 폭풍으로 인해 무엇이든 쓸어버릴 수 있었다. 그런데 B2에 특수폭탄까지 동원한 정밀한 작전이 어째서 실패했는가? 우선 이란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 이란은 50만 명 이상의 병력을 가진 세계 15위권의 군사 강국이지만 이라크처럼 단순히 재래식 무기에만 투자한 국가는 아니었다. 이란은 서양의 제재가 강해지자 천연가스와 석유 자원에 기반한 자금력으로 자체적인 군사 및 과학기술 개발에 집중하였고, 이맘 호네이니 우주센터와 시모르그 발사체를 가지고 국산 위성인 오미드를 띄워 전 세계에서 자체 위성 역량을 갖춘 9번째 국가가 되었다. 샤이드 자폭 드론이나 탄도 미사일 등 광상 제조 능력도 강하고 나노 및 의료 기술도 의외로 매우 뛰어나다.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이미 이스라엘은 1981년에 지상에 있던 이라크 핵시설을 폭격했고 2007년에는 미국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시리아 원자로를 폭격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이란에게 큰 교훈이 되었다. 바로 핵심 시설을 폭격이 닿지 않는 지하 깊숙한 곳에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란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길이가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지하수로인 카나드 등을 굴착하고 운영해본 경험이 있었다.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 남서쪽 100km 지점에 위치한 포르도 연료 농축 시설은 2000년대 초에 자그로스 산맥 아래 깊숙한 곳에 건설되었다. 견고한 석회암층 아래에 건설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한다. 지질공학으로 충분한 예산과 시간, 인원을 들어 만들어진 이 거대한 지하시설은 사용할 수 있는 투사체의 무게가 제한되는 미사일이나 항공기 공격으로 뚫기엔 매우 비효율적이다. 거기에 강화 철근 콘크리트까지 포함된다면 지하물이 벙커버스터라고 해도 탄두가 수직으로 얼마나 곧게 들어갈 수 있을지 보장하기 어렵다. 반대로 굴착하는 측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산을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제한된 공간만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업이 수월하다. 또한 입구가 뻔하다 보니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내부 정보나 구조를 자세히 알기도 쉽지 않다. 포르도 우라늄 농축시설의 일반적인 구조물이나 방은 지하 8-90m 아래에 위치한다고 추정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의 말에 따르면 2015년에 이미 포르도 지하시설의 핵심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런 수백 미터 지하의 구조물을 완전히 파괴하려면 수십 메가톤의 지상 핵폭발로도 어렵고 오로지 핵탄두를 장착한 벙커버스터로만 파괴 가능할 것이다. 참고로 냉전 당시 미국이 핵폭발을 버티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가장 깊고 강력한 샤이엔산 내부의 북미 사령부가 지하 600m의 위치에 있다. 이번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격이 외부로 노출된 한기 시설에 국한된 것을 보면 그런 곳을 통하지 않고서는 재래식 폭탄으로 지하로 관통시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고 까다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이란이 이런 약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단순히 환기구 통로가 지그재그로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파를 감소시킬 수 있다. 구소련의 지하 벙커들도 대부분 이런 설계 구조를 채택했다. 지하로 들어온 폭압의 경우에는 곳곳에 있을 엄청난 두께의 내부 격벽문에 막힌 모양인데, 그 증거로 폭격 이후 해당 지역의 방사능 증가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왜 이란이 폭격을 당한 뒤 한 발 물러섰을까? 오히려 그 사실이야말로 이란 핵 프로그램에 큰 타격이 없다고 보는 결정적인 증거일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미 이란이 농축한 핵물질로도 핵폭탄을 만들기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으며, 폭격 후에도 여전히 수천 개 이상의 원심 분리기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스라엘이 핵심 핵과학자들을 암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냉전 때와 달리 미미할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일부 천재들의 지식에 굳이 기대지 않아도 핵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력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이 공격하기 3일 전에 이란은 16대의 화물 트럭을 동원해 포르도의 농축 우라늄을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시켰고 기지에서 직원들을 대피시켰다. 또한 이스피안에 있는 핵시설의 경우에는 농축 우라늄의 절반이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 저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지상의 구조물만 공습을 받았다. 그 이유는 이곳은 저장고로서 더 좁은 공간만 필요하기 때문에 더 깊게 지어졌고 아무리 미군이라도 벙커버스터로도 파괴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포르도를 완전히 파괴했더라도 이란의 핵 개발은 이스라엘의 기대와 달리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군사령관을 암살하고 군사시설을 핀포인트로 파괴하는 등의 행위는 아이러니하게도 더더욱 이란이 반드시 어떻게든 핵무기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일종의 동기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 없는 폭격은 그 심각한 공멸 리스크로 인해 거의 불가능하니 말이다. 물론 이란의 핵 보유는 미국에게 있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란은 충분히 농축된 핵 연료로 핵탄두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핵을 실제로 완성했을 때의 리스크를 피하면서 비슷한 효과를 누리려는 목표가 있는지도 모른다. GBU-57은 애초부터 이런 지하 목표를 공습하기 위해 설계된 물건이었고 최소한 2005년부터 폭격작전 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트럼프 정권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폭격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어도 결정적인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이란 정권의 붕괴와 친미 정권의 탄생밖에 없는데 지구상의 모든 적대 국가를 그렇게 만들 순 없다. 애초에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형식적으로는 선거와 투표가 있는 일당 독재나 권위주의 국가 등이 존재하며 이란은 신정 국가이지만 중동에서는 그나마 세속적인 국가에 속하는 편이다. 중동의 핵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은 부담이지만 미국 측에서는 더 이상 이를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잠글 경우 전 세계 석유 및 가스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겨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제2의 이라크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결론을 내보자. B2 폭격기의 뛰어난 스텔스 능력과 폭장량, 완벽한 폭격 작전 완수와 수 센티미터 정밀도의 더블탭 폭격에도 불구하고 미드나이트 해머, 한밤중의 망치 작전은 말 그대로 이란의 표면을 여러 번 두들기기만 했을 뿐 그 구조물 내부를 완전히 파괴하는 데는 실패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결국 이란은 움푹 파인 표면을 다시 펼치고 구조를 더욱 보강한 뒤에 원하는 것을 완성하게 될 것처럼 보인다. 진짜로 어쩌면 이렇게 된 이상 오히려 핵 억지력만이 중동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란을 세계 질서석으로 다시 편입시키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애초에 이스라엘부터 1960년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밀스럽게 핵무기를 개발하여 그 힘을 바탕으로 중동 국가들을 부담없이 폭격했는데 만약 상대도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한의 20%밖에 안 되는 좁은 국토와 밀집된 인구는 핵공격에 치명적이므로 결국 대화와 타협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수백, 수천 명의 젊은 장병이 죽는 것과 국가 전체가 소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를 테니까 어떤 나라의 시민도 미국조차 그런 선택지를 내리는 정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력과 기술력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중동 최상위권일지는 몰라도 이란은 이스라엘보다 인구는 8배, 국토는 80배 이상 큰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언어, 종교, 정치체제 모두 판이한 주변 국가들에 둘러싸인 채 중동 내의 하나의 고립된 국가로서 자신들의 한계를 수십 년에 걸쳐 받아들이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은 역설적으로 미국에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